자, 그냥 지금 인터넷 연결도 안 돼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못 켜고 그래서 그냥 조금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에 대한 복습을 할 건데 시 언어 혹시 여기 안 들으신 분? 시에 대해서 안 들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듣기만 들었어요. 그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그죠? 명령어의 집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그죠? C 프로그램도 아까 절차지향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C의 문법에 맞춰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객체지향 언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그냥 쭉 쓰는 게 아니라 객체지향 언어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죠. 먼저 클래스를 설계하고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간의 액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일을 해결하기는 오히려 이런 절차지향 언어가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자, 언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료형이에요. 자, C의 자료형이 뭐가 있죠? C의 자료형 정수 또 뭐 있어요? 실수 또 문자 또 또 문자열 또 논리형 아는 자료형 다 나와요. 그죠? 또 대충 이 정도에서 자, 여기서 정답 2개밖에 없어요. C의 자료형은 정수형과 실수형밖에 없어요. 여러분 C에서 문자를 할 때 사용했던 자료형이 뭐죠? 캐릭터 사용하죠. 이 캐릭터는 문자형 자료형이 아니고요. 정수형 자료형의 한 부류예요. 정수의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int잖아요. 4바이트 크기예요. 그죠? 여기에 뭐 unsigned int라든지 short라든지 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것 중에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정수형 자료인데 크기가 1바이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그러면 C에서는 문자를 표현할 수 없나요? C에서 여러분이 뭐 문자 입력하세요 해서 A, B 입력 받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인코딩이에요. 인코딩.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인코딩이 아스키 코드형이잖아요. 뭐 아스키 코드 값으로 저장하는데 아스키 코드 값은 정수예요. 그리고 127개로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1바이트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C에는 문자형 자료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수형이고요. 정수 안에서 문자를 해결하도록 저장해서 그 서식 문자로 %C를 쓰면 그 안에 있는 정수값을 인코딩 된 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어떻게 표현하죠? C에서 여러분 그 이름 입력 받으세요 해서 영어로 제가 뭐 EH킴이라고 넣었어요. 이건 문자열이죠. 네, 문자하고 문자열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자는 하나의 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을 사용해서 문자를 쓰죠. 자, 이거는 문자일까요? 문자열일까요? 문자예요, 문자열이에요? 그지, 은경? 문자열이에요. 뭐가 다르죠? 저장되는 바이트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1바이트에 아스키 코드 A 값이 들어가요. 근데 문자열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 C에서 문자열을 쓰기 위해서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해요? C에서 문자열을 쓰기 위해서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합니까?
C에서 스트링 가능했어요? 이제 자바 했다고 막 스트링 쓴다. 스트링 없습니다. 캐릭터 배열로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하나 크기가 캐릭터인 10개짜리를 담아서 잡아서 그죠? 여기다가 A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A 10칸짜리 배열이 있어요. 메모리에. 메모리는 10개 다 잡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A가 들어가고요. 문자 열인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뒤에가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갑니다. 문자 열의 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문자 열의 길이가 맥스 10자리다. 그러면 이 캐릭터 배열을 얼마로 잡아줘야 돼요? 11개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테스트 많이 해봤잖아요. A에 백슬래시 제로에 BC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C에서 출력하는 printf 사용해서 자 서식 문자 %s에 그럼 문자 열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ARR이었어요. 제가 ARR 출력했어요. 결과 뭐 나오죠? 결과 뭐 나와요? 결과 뭐 나와요? 뭐 나와요? 뭐 나옵니까? 자 들어가 있는 내용이 A에 백슬래시 제로에 B, C가 들어가 있었어요. 결과 뭐 나와요? A 백슬래시 제로 B, C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뭐 나와요? 이 10개짜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뒤에는 뭔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가비지가 들어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A만 나오잖아요. A만 나와요. 이 %s 서식이 이용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까지를 문자열 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문자열 끝으로. 그래서 요 앞에까지만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문자열을 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넣을 때 백슬래시 제로로 해서 문자 열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A를 집어넣을 때도 A 하나만 넣을 때도 더블 쿼테이션으로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2바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요 사이 문장에서 지금 ARR의 몇 번째 0, 1이죠. 그죠? 1 부분에다가 문자로 해서 V를 넣었어요.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A, V, B, C, Q, W, E, D, S, G가 나와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뭐 여러분 한글 뭐 이상한 문자 같이 나와요. 왜요? 얘는 지금 문자 열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을 표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아까 제가 10문자만 사용하더라도 11칸을 잡으라고 얘기한 게 마지막에 백슬래시 제로가 들어가야지만 정확한 문자열을 가져오실 수 있어요. 얘가 메모리에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워드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워드 단위로 다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이상한 문자열이 뒤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C가 저급 언어예요. 약간 기계에 가깝게 메모리적인 특성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그죠? 네. 자, C의 기본 자료형은 실수하고 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기본은 int죠. 그죠? 그 다음에 실수는 더블. 그래서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이 8바이트인가요? 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단위로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정수로 int를 A로 선언을 했어요. 한 다음에 실제로 A에 담을 거는 100 미만의 숫자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100 미만의 숫자면 굳이 인트로 하지 않고 캐릭터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채들을 담는 게 100이니까 가능해요. 얘가 뭐 정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해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정수를 쓸 때 int라고 쓰냐 하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캐릭터로 하더라도 얘가 한 번에 가져오는 크기가 int이기 때문에 속도에서 별로 차이가 오히려 더 느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자형으로 해서 int와 실수는 더블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에서는 이 문자 자료형 없어요. 자, 10 여러분 자바 할 때 논리형 자료형 뭐 있었어요? 불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C++에서는 불이라고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데 C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위에다 내가 sharp define true는 1, sharp define false는 0으로 해서 true, false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논리형 자료형은 없습니다. 네. 자, 기본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산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프로그램은 명령어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명령어 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내가 이 순서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분기문을 쓰고 싶어요. 또는 똑같은 거에 뒤에 아규먼트만 다루어서 반복문을 쓰고 싶어요.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제어문이에요. 제어문. 그래서 제어문 안에는 크게 분기문과 반복문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C의 기본 연산자 뭐 있어요? C의 기본 연산자라고 할 때 여러분 산술 연산자. 맞아? 산술 연산자에 뭐 있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C는 몰라? 뭐지? 그 다음 나머지 연산자.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왜 뭐 증감 연산자 뿔뿔. 그 다음에 마이나 쓰는 거. 아이고. 그죠? 이게 앞쪽에 쓰느냐 뒤에 쓰느냐. 그 다음에 뭐 복합 연산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A 더하기는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 연산자의 첫 번째 변수랑 얘 같으면 이런 복합 연산자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 사용할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순서죠. 자, 증감 연산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B는 A 뿔뿔 더하기 C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ABC 초기화값 다 0이라고 가정합시다. 네, 가정하면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무슨 연산자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연산자 뭐 있어요? 네? 서희 무슨 연산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연산자 아무거나. 플러스, 더하기, 그죠? 또 아까 증감 연산자, 뿔뿔. 그 다음에 배정 연산자라고 하죠. 이쪽의 값을 이쪽으로 어사인먼트하는 배정 연산자. 네, 이런 연산자들이 여러 개 사용될 때 연산자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C 언어가 전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C 언어는 이제 증감 연산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수 연산자가 순서가 낮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이런 문장들 많이 쓰죠. if 문안에서 if A가 10보다 크고 B가 뭐 20보다 작으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용된 거 이거는 무슨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논리 연산자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어느 거가
높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비교 연산자가 높으면 얘하고 이거를 하겠죠. 근데 논리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으면 뭐를 해요?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정해진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갈로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쓰시면 되고요. 자주 쓰는 거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얘는 뭐죠? 아까 제가 A, B, C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어요. 이 문장이 끝나면 B에 얼마가 들어가죠? 변화가 생기는 메모리가 뭐예요? B랑 A랑. 자, A에 얼마 들어가고 B에 얼마 들어갈까요? 처음에 A 0, B 0, C 0이었어요. 결과 후에 얼마가 되죠? A가? A는 지금 배정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A는 일단 1 증가해요. 그죠? 네, A는 1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변함없죠. 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을 거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B예요. B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1? B에 1. 맞아요? 2가 아니고요. 자, 이거를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B는 A 더하기 C 더하기 1 한 다음에 A를 증가하십시오. A는 A 더하기 1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뒤쪽에 있으면 이 뿔뿔이 이 문장을 수행하고 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들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A를 먼저 증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B를 하기 때문에 B 값이 얼마로 바뀌어요? 2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약간 기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뿔뿔 연산자들을 많이 쓰고요. 여러분이 함수 같은 데서 리턴을 하기 전에 하려면 이렇게 두 문장을 쓰면 두 문장을 쓰고 나서 리턴문을 넣어야 돼요. 하지만 한 문장일 경우는 리턴 뒤에 결과값을 바로 넣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런 증감 연산자를 거기 같이 포함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증감 연산자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서 뭐 특별한 거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누기 똑같이 써요. 예를 들어서 A는 A 나누기 10 합시다. 나누기 3 할게요. 3. 자, 했어요. A의 초기화 값이 10이었어요. A가 정수로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A 얼마가 들어가요? 몫인 3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 어떻게 되죠? 네,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머지 연산자를 많이 쓸 때가 언제죠? 정수냐, 짝수냐, 홀수냐 뭐 이런 거 할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0이냐 이렇게 뭔가 로테이션 시켜서 할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랜덤수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 제가 A를 더블로 선언했어요. 더블로 그 다음에 A가 10.0으로 초기화했어요. 그럼 A 얼마가 들어가요? 3.33333이 들어간다. 우리가 똑같은 나누기 연산자를 쓰지만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연산이 실제로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나누기죠. 근데 얘들이 정수가 오느냐 실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나누기 연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형 설명드릴 때 무슨 얘기했어요? 자료형을 선언하는 거는 메모리 크기를 4바이트를 잡고 거기에 어떻게 저장하느냐와 상관 있는 문제와 자료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산자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연산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학기 때 자바 배우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클래스 안에 정의하는 게 뭐죠? 크게 두 가지로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쓰잖아요. 멤버 변수가 자료예요. 어떤 자료를 저장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이 클래스의 메서드로 어떤 연산을 쓸 거냐. 이게 일종의 자료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연산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제가 나누기를 할 때 정수냐 실수냐에 따라서 똑같은 나누기를 썼어요. 자, 이걸 1학기 때 자바 언어 배울 때 조금 고급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메서드 쓸 때 똑같은 이름을 써요. 하지만 뒤에 오는 매개 변수가 달라지면 다르게 정의할 수 있죠. 뭐였죠? 회원. 뭐였죠? 함수 이름 똑같고 뒤에 매개 변수 다르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매개 변수에 따라서 함수 호출하도록 하는 거. 메서드 오버로딩이죠. 그죠? 그럼 얘도 똑같이 메서드 오버로딩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10불불 나중에 실제로 자바 할 때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정의할 때 함수 정의할 때 지네릭이라고 해서 내가 변수형 주지 않고 t로 선언해서 하면 이 t가 int일 때는 어떻게 하고 더블일 때는 어떻게 하고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자,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크고 작고 크거나 같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죠? 두 개 비교하는 거, 같다, 이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자,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if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똑같인데 이거 컴파일 오류 날까요? 안 날까요? 나중에 다 테스트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무슨 연산자죠? 비트 연산자예요. 비트. 자, 여기 결과값이랑 여기 결과값을 비트 단위로 AND 연산을 해요. true잖아요. true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로 저장돼요. 메모리에. 그 다음에 얘가 false였어요. 0으로 저장돼요. 그럼 두 개를 AND, 비트 단위로 AND 하면 결과는 뭐 나오겠어요? 다 0인 거예요. 네, 요거는 비트 연산이에요. AND 있고요. 그 다음에 거나할 때 오와 오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할 때 not 할 때 뭐 써요? 앞에 느낌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거는 약간 테크닉인데요. 여러분이 AND를 쓰실 때 항상 먼저 체크, 얘가 만약에 AND예요. AND인데 얘가 false면 이 뒤에 거 하지 않아요. AND 연산자의 앞에가 false이면 뒤에 상관없이 무조건 false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나중에 여러분 프로그래밍 해 보실 때 지금 우리가 당장 버그 없이 돌아가는 게 주 목적이죠. 프로그램은 뭐예요? 정상 작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배울 때 하시면 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하면 좀 더 뭐하게 하고 싶어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적게 쓰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DB도 그렇고 튜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들 순서를 바꿔놓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시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C에서 세미콜론 하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A 뿔뿔. 자, 이거 컴파일에서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컴파일 오류로 뜰까요? 안 뜰까요? 컴파일 오류로 안 떠요. if 이거이면 이 뒤에 문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항상 if와 상관없이 그냥 A 뿔뿔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그 다음에 포문 쓸 때도 오류를 많이 쓰더라고요. 포문. 자, 이게 분기문이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은 뭐가 있어요? 포. 자, 포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앞에 뭐예요? 초기화. 두 번째가 조건. 세 번째가
증감식이죠. 이때 뭐 B에다가 A 더하기 1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문장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안 쓰면 오류가 나요? 안 나요? 오류가 나지 않아요. 초기화가 없는 거예요. 초기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바깥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 요게 초기화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폼은 어떻게 들어가죠? 제일 먼저 얘를 체크해요.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조건 검사를 해요.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이 문장을 수행하는 거죠.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증감식으로 가서 증가하고 조건 검사를 하고. 그죠? 자, if문을 while문으로 다 바꿔봅시다. while. while. 언제 동안에 해야 돼요? A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죠. 그래서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먼저 뭐를 하면 돼요? B에다가 A 더하기 1을 해요. 그 다음에 A 뿔뿔을 하고요. 초기화는 언제 해요? 여기서 해요? 요 전에 할까요? A는요? 밖에서 해요. 반복문 아까 순서 보시면 초기화 한번 하고 조건 검사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은 증가하고 요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반복문은 포문, 모든 while문은 포문으로, 포문은 while문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어떤 증가값을 가질 때는 포문을 쓰는 게 훨씬 편하고요. 그다음에 while은 내가 중간중간에 조건을 체크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while문이 편해요. 자, while문에서 조건을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요. 여기를 1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를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실제로는 얘 체크가 먼저 이루어져는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초기화하고 들어왔을 때도 조건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f A가 10보다 작지 않으면 그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대로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쓰시면 되죠. 그죠? 브레이크하고 컨티뉴 문의 차이점은 아시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포문 안에서 문장이 여러 개였어요. 근데 컨티뉴 문을 써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수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continue라고 적었고요. 여기 뒤에 뭐 A 뿔뿔 뭐 이런 게 더 있었다라고 합시다. 근데 자, 지금은 이렇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문장이 수행이 안 돼요. 대신에 continue는 만나면 그 다음 증가값으로 가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이 이후에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이후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문으로 가도록 하는 게 continue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포문 안에 포문 또 쓸 수 있죠.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쓰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여기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의미는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B가 5보다 작은 동안 B를 뿔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금 두 번째. 자, 여기서 먼저 A0 하나에 대해서 먼저 돌아가는 게 뭐예요? B0부터 1부터 2. 이게 먼저 돌아가요. 이거 안에서 돌아가면서 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얘가 먼저 돌아가요.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첩호를 쓰실 때 항상 뭐예요? 만약에 이 포문이 끝나고 다음 돌아갈 때
초기화해야 되는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이 포문이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지금 시가 계속 바뀌죠. 시가 증가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 포문에 들어오면 그 증가된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되면 이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 시를 초기화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자, 제어문에 시의 제어문 뭐 있죠? 분기문에 if문하고 또 뭐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문 쓸 수 있고요. 시에서는 스위치 뒤에 올 수 있는 게 정수형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에 fu문하고 while문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지금 우리 작년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윤성욱 거 시 교재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앞쪽에 보시면 이런 변수 자료형, 그다음 변수 자료형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컴퓨터 개론에서 여러분이 정수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뭐 1의 보수, 2의 보수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인코딩 방법에서 문자를 저장할 때 아스키 코드를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죠? 자료형, 그다음에 연산자. 기본 연산자, 그 다음에 제어문.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오늘 이후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C에서의 함수와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내일 포인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포인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배열과 포인트와 관련해서 함수 전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고요. 화요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구조체 관련되는 부분들. 그죠? 그 다음 뭐 동적 메모리 할당. 네. 그래서 뒤쪽 파트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전체를 다시 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함수하고 배열. 자, 함수가 뭐죠? 함수가 시하고 상관없이 함수는 여러분이 수학에서 함수죠. fx는 x 더하기 1. 이거 함수죠. 함수 이름이 f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인자로 뭐가 들어가요? x. 출력이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죠? x 더하기 1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그럼 여러분 C에서의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입력 인자를 줘서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결과를 되돌려주는 게 함수입니다. 자, C 프로그램 짜세요 하면 여러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C 프로그램 짤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 안 들어가면 프로그램 안 돌아가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작년 1학년들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샵 인클루드. 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끄떡.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들어가도 프로그램 돌아가요? 저랑 작년에 진짜 많이 했던 얘기잖아. 그죠? 이거 안 들어가도 돼요. 얘는 언제만 들어가요? 여러분이 스탠다드 IO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이를 읽을 때 자꾸 의미적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스탠다드 IO잖아. 입출력이잖아요. 이 헤더 파일에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표준 라이브러리가 뭐죠? 영재. 네? 네, 정의되어 있는 기능. 자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C에서 네? 프린트하거나 스캔 읽어오거나 문자 열에 관련되는 거 스트링 컴페어하거나 스트링 카피하거나 파일과 관련되는 거 F 오픈하거나 F 클로즈하거나 원래는 뭐죠? 제가 이걸 다 만들어서 써야 돼요.
나 화면으로부터 입력받고 싶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요? 얘가 밑에서 디바이스, 입출력 디바이스랑 연동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나 그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력하고 싶어요 하면 뭐예요? 뭐를 출력하는 거죠. 뭐를 어떤 방식으로.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정의하는 거죠. 입력값만 주면 무조건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세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컴파일해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 헤더 파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F나 스캔F를 쓸 때 얘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스트링과 관련되는 거 쓰시면 스트링점 헤더 파일이 들어가야 되고, 수학과 관련되는 거 뭐 랜덤 함수라든지 이런 거 쓰시려면 math.h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에 무조건 큰일 날 뻔했어. C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C 프로그램 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신형.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몰라요? 형성. C 프로그램을 짜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C 짤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지금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C 프로그램 안 돼요. 이거 안 들어가면 C 프로그램 안 돼요. 메인 함수. 왜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뭐.c로 원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기계의 CPU가 수행하려면 어떻게 되는다고 했어요? 기계어로 번역을 해서 그게 메모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죠? 자, 메모리에 올려놨어요. 얘를 실행시키는 건 누가 하죠? 실행시키는 건 누가 하죠? 운영체제가 하잖아. 운영체제가 얘가 실행이라든지 메모리 관리, CPU 관리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가 해요. 근데 운영체제가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았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네, 그죠? 알았어요. 근데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서부터 무조건 첫 줄부터 시작해? 아닐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게 이 메인 함수예요. 함수를 기계어로 바꿀 때 이거의 첫 번째 명령문의 주소를 OS가 알고 있어요. 번역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이렇게만 넣고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승주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돌려도 돌아가요. 예. 컴파일 때 오류 없이 해서 돌아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어를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메인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C는 모든 것이 함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함수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이 안에도 명령문을 다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자, 함수의 정의, 함수의 선언, 함수의 호출, 지원 세 가지 구분해 볼까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선언, 함수의 호출. 책 열심히 찾아야 돼.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교수님 왜 이렇게 이론적인 거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사실 저는 제가 C를 처음 배울 때 너무너무 그러니까 C를 학부에 배우고 뭐 대학원이나 회사 가서 C를 쓰면서도 언제 포인트를 붙이고 언제 주소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쓸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미적인 부분에서. 자, 함수의 정의가 뭐죠? 만들어 놓는 거. 자, 그럼 우리 수학, 방금 아까 수학으로 했으니까 수학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제가 이거를 fx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거 함수죠? 이거 함수의 정의예요? 선언이에요? 호출이에요? 이거 함수의 정의예요. f라는 함수는 인자로 xy를 받아들여서 x를 제곱하고 이거 봐. 2y 더하기 1을 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함수다. 이게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g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g는 이거 더하기 1이에요. 그럼 g에 뭐가 들어가요? 계산해야 돼요, 그죠?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4. x 2의 제곱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11이에요, 그죠? 그래서 11 더하기 1에서 g에 12가 들어가요. 이거는 뭐죠? 함수의 호출인 거예요. 시도 똑같아요. 네. 정의 및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FY가 정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뭔가 기능이 들어가는 게 선언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선언의 의미가 따로 없어요. 근데 시에서는 선언이 왜 필요하죠? 한수. 나랑 이제 1학기 때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에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시에서는 왜 선언과 정의를 따로 얘기하죠? 뭔지 뭔가는 아는데. C는 forward reference가 안 돼요. forward reference가 뭐죠? 메인 함수 뒤에다가 제가 정의를 했어요. 함수를. 일단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컴파일러는 어디서부터 해요? 위에서부터 컴파일을 하다가 애들하는 함수가 나왔어. 얘는 표준 라이브러리도 없고 위에 정의된 것도 없어. 오류 내버려요. 원래 C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가 C++ 컴파일러를 써요. 그래서 오류 없이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바꾸면 오류 없죠. 위에 애드 정의하고 그다음에 메인에서 애드를 호출해서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함수가 많아지면 메인이 어디 있어요?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보고자 하는 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메인을 앞으로 당기고 대신에 너 컴파일러가 할 때 내가 뒤에다가 add라는 함수를 정의해놨어 라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함수의 선언이. 이런 함수가 있어. 안에 내용이 아니라 이런 함수가 있어 라고만 하는 게 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거 C로 바꿔볼까요? 제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int g. 그래서 g에다가 f x y에다가 뭐 2, 3 더하기 1. 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여기 밑에다가 함수 정의합시다. f 함수 정의. 그 다음에 메인보다 밑에 있으니까 메인 전에 뭐를 하셔야겠어요? f 함수 선언. 그죠? 자, f 함수 정의 한번 해볼까요?
현범. F 함수 정의 한번 해볼까요? C에서 함수 정의는 어떻게 해요? 함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뭐를 써죠? 반환 자료형을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반환 자료형이 있어야지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여기에 무슨 형이 오는지를 알아요.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반환 자료형이 와요. 이거 두 개 쓸 수 있어요. C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C에서는 반환은 무조건 하나만 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쓰죠? 함수의 매개변수 전달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반드시 반환 자료형. 근데 나 반환이 없어. 이 함수에서 반환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 뭐라 쓰시면 돼요? 보이드 쓰시면 돼요. 여기는 비워놓을 수 있는데 여기는 비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드라고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매개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개변수가 없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넘겨가는 값이 이게 하나만이에요? C에서 매개변수 하나만 넘길 수 있어요? 여러 개 넘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매개변수의 선언만 하는 거예요. 뭐다? 인트형이다. 뭐다? 선언만 해요. 자, 그러면 F 함수 정의 한번 해봅시다. 현범 int F 가로 열고 int x int y. x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 2y 아니고 그런 실수들도 하죠. 플러스 1. 끝. 이거를 리턴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진이 틀린 거 있을까요? 물론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번이 한 거는 맞죠? 함수 이름이 뭐예요? F예요. 이게 뭐 꼭 인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인트로 기본을 할게요. 그래서 매개변수 두 개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int x, int y라고 제가 임의로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미 요 값을 받아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자, 함수 안에서 리턴 문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뭐죠? 함수의 종료, 그 다음에 반환값. 근데 저 아까 메인 할 때 리턴 안 했죠? 안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끝맺음에서 자동으로 리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메인 함수도 리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요? 하면 오류나죠? 왜요? 메인 함수의 반환형이 뭐예요? 인트기 때문에. 여기 뭐 반환해요? 여러분? 0 반환해요? 0이에요? 1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반환해요? C에서 메인 함수 누구한테 반환해요? 아까 누가 호출했다 그랬죠? 운영체제. 운영체제한테 이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서 0을 리턴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받는 측에서 이거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0이에요? 1이에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약속돼 있는 값. 바로 0이에요? 0으로 되어 있어요? 많이 깔려 있잖아. 0.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메인 문장 안에. 오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다음 문장들은 절대로 수행되지 않아요. 얘가 리턴을 만났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되돌아가 버리는 거. 그래서 함수에서의 리턴의 문장의 의미는 함수의 종료예요. 함수가 종료되면 호출된 쪽으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반환값이 있으면 반환값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마도 여기가 int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현범이 int라고 정의했고요. 함수 정의할 때 반환 자료형,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실매개 변수라고. 알죠?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하죠. 형식적으로 여기 오는 int를 제가 x라고 int를 y라고 정의를 해놓는 거고요. 실매개 변수는 얼마예요? 2와 3이. 그래서 호출을 할 때 형식 매개 변수에 뭐가 이루어져요? 복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만 안 헷갈리면 나중에 포인트 나올 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복사예요. C에서 함수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전달은 무조건 복사예요. 그냥 무조건 복사라고 생각. 이 값을 여기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포인트 배우시면 포인트를 했을 때는 그럼 뭐가 가요? 주소값이 복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C는 무조건 복사예요. 복사인데 이거를 내가 참조형으로 하기 위해서 주소값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은 함수의 호출은 복사예요. 그래서 x에 얼마가 들어가요? 2, y에 3. 그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요것도 잠깐 그거 어차피 여러분이 원래 2학년 1학기 때 자료 구조가 있는데 자료 구조를 3학년 때 배우실 거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메모리에 그죠? CPU가 사용하는 메모리에 자, 얘가 이거는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가 사용하는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자료구조 스택 얘기했죠. 왜 스택을 사용하냐면 함수는 호출돼서 누가 먼저 끝나요? 가장 최근에 호출된 게 먼저 끝나요. La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택의 밑에 쪽에 메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상태에서 지금 수행을 하면 우리가 지금 변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g의 값을 1로 초기화했어요. 그러면 이 fx를 호출하기 전에 메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역 변수 g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f를 호출하면 이 위에 f 함수에 대한 정보를 다시 넣어요. 뭐 return addres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가요. 되돌아가야 될 주소. 네, 여기에 또다시 x방과 y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메모리가. 거기에 호출할 때 실매개 변수인 2, 3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올 때 이 f가 리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부터 명령어를 다시 수행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함수는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메모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공간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무슨 변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C로 받고 싶어요. int C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이 C의 값을 다음 이 함수 호출할 때도 사용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다가 C는 C 원래 있는 C에다가 더하기 해서 쓰고 싶어요.
그 전에 함수 호출했던 데의 값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게 뭐죠? 스태틱이죠. 정적 변수. 그러면 이 스태틱 변수는 이 공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 함수는 여기 있는 x, y를 메인에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리턴하는 게 스태틱냐? 이 값을 스태틱으로 하면 이 자리가 보존이 돼버리죠. 이걸 메모리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요 경우여서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함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생들을 여러 명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만들어낼 때마다 아이디를 1, 2, 3, 1년 번호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스태틱으로 해놓고 1,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에서 2 이런 식으로 할 때 스태틱을 사용하시면 돼요. 뭐를 설명하려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도 여기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함수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뭐를 쓰죠? 전역 변수를 쓰는 거죠. 함수 바깥에서 선언을 하면, 뭐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 K는 메인에서든 F에서든 다 쓸 수 있고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게 함수 정의고요. 요게 함수의 호출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 할 때 생각하시면 틀만 만들어 놓는 거죠. 클래스 틀. 그다음에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메서드를 쓰는 게 이 호출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포워드 레퍼런싱 때문에 자, 선언을 하실 때는 이런 함수가 있어. 너 메인 하다 보면 F가 나올 거야 라고 여기다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세미콜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함수 두 개를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했다고 오류가 나요. 이건 선언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정의. 이렇게 놓으시면. 이렇게 하는 건 정의예요. 그래서 선언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이제 이거 굳이 형식 매개 변수도 안 적어줘도 돼요. 얘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함수의 이름이 뒤에 나오면 참조해라. 그 함수의 매개 변수가 int 맞는지 체크해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리턴 타입이 int니까 여기 int 와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라. 이런 정보만을 주는 것이 함수의 선언입니다. 그죠? 다 아는 내용이어서 쏙쏙 들어오시죠? 그죠? 네, 함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제 여러분이 또 함수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죄기함수인 거예요. 죄기함수. 하하하하. 네? 죄기함수. 근데 사실 죄기함수도 어렵지 않아요. 죄기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이 쉽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있는 게 죄기함수예요. 죄기함수가 함수 호출해서 스택을 여러 번 만드는 거를 나는 고민할 필요 없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죄기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뭐 쉬운 예제로 재기함수를 해볼 수 있고 재기함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제 해보셨잖아요. 하노이 타워. 하노이 타워 재기함수 쓰지 않으면 프로그램 정말 복잡해져요. 거의 꼬여서 잘 안 돼요. 반복문을 쓰려면. 하노이 타워가 뭐죠? 이거. 공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원반이 이렇게 크기별로 작아지면서 쌓여 있죠. 이거를 중간 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한쪽으로 옮기는데
그때 규칙이 뭐죠? 한 번에 한 개씩 옮겨요. 한 개씩 옮길 때 밑에 원반이 더 작으면 옮길 수 없어요. 그 원칙이에요. 그죠? 원칙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노이 타워 프롬에서 바이 이용해서 투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몇 개예요?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노이가 뭔지는 다 아시죠? 자, 하노이 함수예요. 함수 이름을 하노이로 줬어요. 그 다음에 원반이 몇 개인지를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A봉, B봉, C봉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봉이 뭔지를 캐릭터로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을 from이라고 변수 이름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뭐죠? 중간에 거치는 거를 by. 그 다음에 목적지로 가는 게 to예요.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얘가 리턴하는 거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void 들어가는 거죠. 이 하노이 함수가. 그럼 내가 이 하노이 함수를 정말 잘 짜요. 잘 짜서 자, 지금 여기 A봉이 있고요. B봉이 있고 C봉이 있어요. 여기에 원반이 1, 2, 3, 4, 5, 5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C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메인에서 어떻게 호출을 하겠어요? 자, 하노이가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함수 정의를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함수를 호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노이를 잘 짜놨어요. 여기서 일로 옮기는 걸로 잘 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호출하시면 되죠? 나 몇 개? 5개를 어디서? A봉에서 대문자로 합시다. A봉에서 B봉을 거쳐서 저도 아직 방학 중인가 봅니다. 자, C봉으로 옮겨라. 얘가 해줄 거예요. 이 하노이 함수가. 그죠? 그렇게 내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2가지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형태로 표현을 해봐라. 그 연습.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들을 할 때 똑같은 내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할 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수의 증가나 감소가 있어야 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무한반복이잖아요. 내 함수를 똑같이 호출해버리면. 그래서 뭔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호출을 하면서 뭐를 줘요? 탈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작아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라. 커지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라. 이게 제기함수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노이 이거를 이 5개를 B를 이용해서 C로 옮기는 걸로 제가 정의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 돌아가게 짤 거예요. 이 함수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개만 똑같이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C봉을 중간 경로로 하고 B봉에 옮겨라도 가능하겠죠. 이 5개가 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면 이 4개를 얘를 이용해서 여기 옮겨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노이 함수의 역할이잖아요. 이 4개를 옮겨 놓을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표현하면 또 하노이 함수가 옮기는 거죠. 자, 우리 원래 5개로 넘어왔던 거를 위에 몇 개만 할 거예요? 4개만 할 거예요. 자, 위에 지금 매개 변수 뭐로 넘어왔어요? n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난 몇 개만 옮기겠다는 거예요? n-1개만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from, by, to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from, by, to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쪽으로 4개를 옮겨야 되잖아요. 이 봉을 이용해서. 그죠? 그럼 from은 변하지 않아요. from은 그대로 똑같은 걸 사용할 거예요. 근데 뭐를 이용해요? 이번에는 to 봉을 이용할 거예요. 해서 어디로 옮겨요? by로 옮기라는 거예요.
얘가 이거 내가 하노이 함수를 잘 정말 정확하게 짜면 이게 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요 네 개를 일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함수 안에서 똑같이 함수를 호출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재기 함수예요. 재기 함수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감소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계속 감소 이게 5개에서 결국 나중에 4개. 그럼 이 4개가 또 다시 옮겨지는 과정이 들어가게 3개가 옮겨질 거고 2개가 옮겨질 거고 여러분 여기 만약에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C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탈출 조건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if n의 값이 1이면 더 이상 하노이를 호출하지 말고 그냥 옮겨라. 옮기는 걸 우리가 지금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를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줄바꿈하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몇 번을 옮겨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C 화살표 %C 그다음 여기 앞에다가 몇 번을 먼저 넣읍시다. %D 요렇게 표현할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근데 지금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n이 넘어오는 거죠. n. 지금 넘어온 요 한 개를 옮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from에서 to로. 이게 실제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n이 1일 때는 더 이상 하노이를 재기 호출하지 말고 뭔가 액션을 칠함으로 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4개 옮겼어. 4개 옮긴다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제일 밑에 있는 얘를 그럼 어떻게 해요? 1로 옮겨요. 이 4개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걸 1로 옮길 수 있죠. 그냥 바로 한 개니까. 그런 다음에 이 4개가 이 봉 비어 있죠. 이 4개를 얘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이거 밑에 있는 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자, 위에 4개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거를 C로 옮겨라. 우리 지금 옮기는 작업은 프린트 문으로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를? 제일 밑에 있는 게 n이겠죠. 여기도. n을 from에서 to로 옮겨라. 그러고 나서 다시 뭐예요? 중간에 있는 요거를 하노이를 사용해서 어디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이에 있잖아요. 바이에 있는 거를 뭐를 사용해서? from이 비어 있어요. 해서 최종 목적지인 어디로 옮겨라? to로 옮겨라.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뭔가 규칙만 얻어내고 탈출 조건을 만들면 재기함수는 할 수 있어요. 자,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뭐 승을 뭐라 그러죠? 몇 승? 파워라고 하나요? 파워 함수 짜봅시다. 자, 파워예요. 그래서 제가 2, 5 호출을 하면 2의 5승을 계산해줘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뭐로 할 수 있어요? 반복으로 하면 돼요. 초기 1 넣어놓고 폼은 요만큼 돌면서 2를 계속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재기함수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2의 5승이에요. 2의 5승은 어떻게 재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이 뭐의 승이에요. 2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하고 이거 똑같은 모양을 하나 만들자는 거. 2에 저는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 되고 이거를 재기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재기로.
2의 5승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의 꺽쇠 5승. 이거 나중에 보는 것 때문에. 우준 뭐야? 응? 대기로? 해볼 수 있어요? 나와서? 잠시만요. 테스트 해보고. 자, 우리 파워 함수 정의 한번 해봅시다. 메인에서 어떻게 호출할 거예요?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파워에 2에 5로 하면 이걸 어딘가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G에 한번 받아볼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반드시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리턴 값이 있어야 돼. 이 자리에 와야지만 그 값을 G에 넣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의 리턴 자료형은 뭐랑 똑같아야 돼요? G랑 똑같으면 돼요. 얘는 지금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럼 리턴 자료형이 없어도 돼요. 있어도 상관없어. 이 자리에 오더라도 근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파워 함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파워 함수 이름 파워예요. 해미. 파워 함수 정의. 지우고. 잠깐만, 해미 없어요? 오늘 안 왔어요? 안 들어요? 안 왔어요. 추석 식구 안 했구나, 내가. 죄송해요. 맨날 같이 앉아 있어갖고 헷갈렸어요. 지우. int x int y로 정의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의 리턴 타입이 지금 여기 보면 G로 받았어요. G가 뭐로 선언되어 있어요? int여서 여기 리턴 타입을 int로 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2의 5승을 어떻게 제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단계를 낮추든지 높이든지 똑같은 포맷이 요거랑 똑같은 포맷이 들어가야 돼. 소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에 4승 곱하기 2.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형태로도 가능해요. 다른 형태로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2에 3승 곱하기 2 곱하기 2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얘랑 똑같은 포맷이 필요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로 지금 표현했어요? 파워의 2의 5죠. 그죠? 근데 지금 정의에서는 파워의 x의 y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파워로 넘어올 때 지금 형식 매개 변수가 x, y로 넘어와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워의 x의 y-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파워의 x, y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 그 밑에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워의 x의 y-1 한 거에 곱하기 이 2가 뭐죠? x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요게 똑같은 건 거예요. 요거를 뭐 해줘요? 리턴 해주면 돼요. 그죠? 2의 5승을 구하라 하면 2의 4승을 구해서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서 리턴 해줄 거예요. 그럼 2의 4승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2의 3승 곱하기 2 하게 계속 낮아지죠,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뭐 해주셔야 돼요? 자, 탈출 조건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if.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탈출은 무조건 리턴이 먼저 수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 조건의 위치는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탈출 조건 뭐로 줄까요? 자, y가 계속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1승은 2죠. 그러니까 x의 1승은 무조건 x예요. 또는 x의 0승은 1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시면 돼요. 탈출 조건. 우리 0승으로 합시다. x가 아니라 y가 얼마로 넘어오면요? 0으로 넘어오면 리턴 얼마를 해라? 1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2의 5승에서 2의 4승 여러분 그 다음에 제기함수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첫 번째 2의 5승을 구하라고 호출했어요. 호출했죠? 호출하면 x에 2 들어오고 y에 5 들어와요. y 0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리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값이 계산되어 와야죠. 이 계산 와서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x를 곱해야지 리턴할 수 있어요. 이 함수 호출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2의 4승이. 그럼 2의 4승은 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if y 0 아니죠? 그럼 얘는 뭐를 호출해요? 2의 3승을 호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야지 곱하기 2에서 리턴할 거예요. 2의 3승은 또다시 뭐를 호출해요? 2의 제곱 호출할 거예요. 2의 1승 호출할 거예요. 자, 2의 0승이에요. y가 0이죠. 그러면 이걸 호출한 쪽에다 얼마를 리턴해요? 1을 리턴하는 거예요. 1을 리턴하면 이제 나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리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리턴, 곱하기 해서 리턴해서 곱하기 2에서 리턴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기함수는 자기함수로 호출 탈출 조건까지 가서 다시 리턴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으로 다 표현은 가능해요. 근데 아까처럼 하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죠? 그래서 제기함수 쓰실 때는 주의하실 게 여러분이 똑같은 포맷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탈출 조건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함수 그죠? 함수 기본적으로는 되시겠죠? 쓰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자, 배열만 잠깐 설명드리고, 네, 마칩시다. 자, 아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 자료형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자료를, 예를 들어서, 자, 인트를 10개 쓰고 싶어요. 그럼 메모리 어떻게 잡혀요? 인트 연속되게 잡혀요. 그거를 이제 선언을 할 때 이 배열의 시작 이름 주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크기예요. 크기. 인트 10개짜리를 메모리에 잡아라.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숫자 10개를 입력할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뭔가 정렬을 해서 다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받아들일 때 변수를 내가 그래서 A0, A1, A2에서 A9까지 선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canf A0, scanf A1, scanf A2.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써야 돼요. 그죠?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 인덱스 들어가는 부분을 변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배열이. 그래서 배열하고 거의 쌍으로 들어가는 제어문이 뭘까요? 제가 여기서 지금 사용자로부터 숫자 10개를 입력받으십시오. 자, 입력받는 문장이 scanf죠. 그죠? 그래서 뭐로 받아요?
D로 받아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요 AR날에 0부터, 배열은 0, C는 0부터죠. 그죠? 0, 1, 2, 3 순서대로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로 쓸까요? 인덱스를 씁시다. i라는 인덱스를 씁시다. 그래서 그럼 이 i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9까지 일씩 증가하는 반복문이. 배열하고 거의 페어로 있는 게 여러분 반복문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4 i 이꼴 0에서 i가 자 이렇게 하셔도 되죠. 9보다 작은 동안에 i 뿔뿔 스캔F 하십시오.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제가 항상 뭐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연산자 두 개의 비교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i가 0일 때도 10보다 작은지를 검사, 같은지를 검사. 그 다음에 증가해서 1일 때도 작은지 검사, 같은지 검사.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연산자를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검사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배열은 거의 이렇게 돌아가, 포문하고 항상 상관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자료형을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시작 주소로부터 몇 번째 계산해서 이루어져요.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캐릭터로 배열 이름을 str로 하고 제가 20간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초기화는 가능하죠. 나중에 여러분 문자열 복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 카피를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20개짜리에 HELLO \0가 들어가요. B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저 이거 틀렸죠. 아무도 얘기 안 하네.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시를 안 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그죠? 이거 왜 넣어야 되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안 하면 안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다음 시간에 포인트 하고 나서 함수와 포인트 할 때 C는 아까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쭉 공부해서 이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이 열렬 C 프로그래밍의 11장까지. 자, PPT 올려놓을 거고요. 자, 저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함수하고 상관있어요. 함수에서 여러분 프린트F는요, 제가 문자 열을 주거나 뭐 주잖아요, 그죠? 그럼 프린트F 함수 그대로 복사해가서 사용하면 되죠. 스캔F는 뭐예요? 스캔F는 그 입력 장치로부터 받아들여서 내 이 변수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게 ARR이 아니고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scanf %d 로 해서 자 지금 G 입력 받을 거예요. G int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자 scanf 할 때 서식 문자 복사해가요. 아 정수를 읽고 오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G가 지금 초기화가 뭐로 되어 있죠? 위에 1로 되어 있어요. 1로. 그럼 scanf 함수에서 형식 매개 함수를 정의하겠죠. 받는 반을 똑같이 int로 정의할 거 아니에요. int k라고 합시다. 그럼 그 k에다가 1을 복사해요. 이것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scanf
주소를 복사해봐요. 그래서 이 뒤에 주소로 접근을 해서 여기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저그 번호예요. C는 저그. 메모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주소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배열까지. 근데 지금은 스캔F를 할 때는 요게 그냥 자료형이면 문자열은 조금 다른데 예, 그냥 인트 그거면 이걸로 해서 받아들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 새삼스럽죠?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어퍼 클래스의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제 로 레벨로 내려오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빨리 C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죠? 네? 제발. 자, 배열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기본 자료형, 그죠?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제어문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함수에 대한 설명과 배열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네, 내일 포인트하고 함수 전달할 거고요. 오후에 이 배열과 여러 가지 제어문들을 이용하는 실습 과제를 제가 1시 반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시 반에 그 실습 과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왜? 열심히 해야지. 에? 자, 점심 먹고 1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